우리가 디지털 비즈니스 이제 좀 시리즈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디지털 비즈니스가 전번 얘기한 것처럼 세 가지 중요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그랬어요. 디지털 비즈니스에서 제일 생각해야 될 게 모멘트. 앞으로 모멘트를 어떻게 하면 디지털화 시킬까. 이거 이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게 디지털화 되면, 모멘트가 디지털화 되면 그걸 가지고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화 할까. 지금까지 있지 않은 새로운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까. 이거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또 정해지면, 더 발전하면 모델이 탄생한다. 비즈니스 모델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이 세 가지. 모멘트, 프로세스, 모델.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갈까. 이것이 이제 디지털 비즈니스의 추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비즈니스가 종전에 있던 이 비즈니스하고의 큰 차이는 뭐라 그랬죠? 이 비즈니스와 디지털 비즈니스의 큰 차이. 2주가 지나서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비즈니스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었는데, 옛날에 전자상거래에도 좀 파생되는 이 비즈니스, 그건 이제 인터넷에 근거를 둔 비즈니스였고, 인터넷 베이스드 된 비즈니스는 개체가 뭐였냐면 사람과 비즈니스를 어떻게 인터넷상에서 엮을까, 네트워크상에서 엮을까, 그 이야기였다고. 사람과 비즈니스. 근데 디지털 비즈니스는 거기서 또 한 발자국 나가서 뭐가 나오냐면 사람과 비즈니스와 사물, 띵, 그 세 개가 이제는 어떻게 엮어질까를 얘기하는 게 디지털 비즈니스의 큰 차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IoT 같은 게 있는 거죠. 빅데이터도 있는 거죠, 그 속에. 그래서 person, people, business, thing, 이거를 어떻게 잘 엮느냐 하는 이야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서 프로세스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이야기예요. 자, 프로세스를 어떻게 디지털한다는 게 원천적으로 처음 생각해보면 뭘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이런 차트가 있으면 이 차트를 이제 시험필로 썼겠죠. 근데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 줄 수 없을까, 쓰는 내용을, 콘텐츠를. 또는 이 콘텐츠 자체가 아날로그가 아니라 디지털화된 모양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없을까.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 이거를 움직이면서 그 파일이 정리가 되도록 만들어 줄까. 뭐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한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하면 상당히 모델 자체가 바뀔 것이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디지털하는 로드맵을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제일 먼저 이거 디지털화 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 디지털된 거를 어떻게 사람하고 또 인터랙션을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디지털되는 리소스들이 좀 어떻게 자동적으로 좀 이렇게 들어와서 디지털이 콘텐츠가 되면 좋겠다. 그걸 통해서 아주 좀 상이한 다른 형태의 밸류가 나타나게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디지털이라는 걸 처음 사람들이 스타트할 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종이 없는 사회를 만들면 좋지 않겠나, 이런 거예요. 디지털 처음. 페퍼리스예요. 근데 페퍼리스가 사실은 전자문서 협회도 있고 학회도 있고 별게 다 있는데, 거기서도 이 개념을 잘못 잡아서 종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이 사회가 왜 종이가 있냐 하는 거야.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종이는 영원히 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주머니에도 종이가 있잖아요.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디지털해가지고 더 높은 가치를 우리가 얻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인텔리전스한 비즈니스 사이드에서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들을 다시 이제 모바일 쪽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 한 예로 병원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우리가 보면, 간호사가 이런 차트를 옛날에는 갖고 다녔어요. 아침에 돼가지고 뭐라 그래, 돌아다니는 걸 뭐라 그러죠? 병원 입원실 받아서 배지는 이제 이렇게 아침에 간호사가 다닐 때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런 판을 들고 가면서 이런 환자에 대해서 기록을 했겠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태블릿을 갖고 다녀요. 태블릿을 갖고 바로 써요. 바로 쓰면 병원 본부에 있는 서버에 다 그 환자의 기록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환자 기록 카드예요. 그래서 이 환자 기록 카드에다가 이제 이 빨리빨리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이 손으로 쓰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시작하냐면 사실은 서버가 또 이렇게 가르쳐 주고 여기다 뭘 써라, 여기 무슨 약을 넣어라,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더 정확한 기록들이 남기 시작했어. 중환자실에 있는 우리가 치료하는 닥터건 의사건 간에 이렇게 보면 상당 포션 옛날하고는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거예요.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옛날에는 이 환자 이 클립보드라는 게 이 환자가 이렇게 누워 있으면 침대에 이렇게 그 보드를 꽂아놓거든.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쓴다고, 그 다시 쓴 다음에 넣는다고. 그 클립보드를 이제 하는 게 없어졌죠. 그래서 EHR로 그 일렉트로닉한 헬스 그 디바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걸어는 가겠죠. 이 치료하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그 다음에 이제 헬스 모니터하는 기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당 포션 이제 모니터하는 게 눈으로만 모니터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태블릿에 입력이 되고 서버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태블릿에다가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이런 걸 쓰고, 뭐 그다음에 이런 다시 이거를 걸어서 본부에 가서 자기가 뭐 병동 본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병동 오피스에 가가지고 다시 정리하는 이 많은 일들이 이제 없어지고 마는 거죠. 그래서 바로바로 적으면 바로 여러분들 병원이 정말 최첨단 의료 정비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가지고 아주 잘 되고 있어요. 제가 의료정보학회 학회장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 정말로 잘 돼 있어요. 시스템들이. 그리고 의사들이 상당히 그 수능 시험 봐가지고 높은 성적 받은 사람 있잖아요. 머리들이 좋아 그런 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완벽한 거를 막 요구해가지고 지금까지 이 병원 정보 시스템 넣어준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성공한 회사들이 없어. 왜냐면 이놈들이 이분들이 이 머리가 잘 돌아간다고 별난 주문을 다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돈만 잔뜩 들지. 그래서 병원 정보 시스템 이런 거 만들어주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간호사들한테 이 태블릿을 주는 거다. 근데 이게 좀 생긴 게 이 이름하고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그 이름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래서 하여튼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린다든지 뭐 데이터에 대한 그런 환자를 케어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걸 다 태블릿을 줘가지고 만드느냐가 지금 관건이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의료 쪽의 솔루션들인데 이 솔루션들이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거죠. 더군다나 IoT 같은 일을 실제로 병원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가 이렇게 누워만 있으면 환자를 향해서 측정하는 각종 계기들이 이 계기들이 바로 서버에다가 시그널을 보내가지고 본부에다가 넣어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정말 IoT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모니터링해가지고 그 모니터링한 상황을 여기다가 다 넣어서 이렇게 소화시켜주고 있다. 우리가 이 밖에서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사례를 분석한다. 그걸 케이스 스터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병원은 뭐를 하냐면 증례회의라고 그래요. 사례 연구가 아니라 증상과 그 사례의 합성어겠죠. 그 증례회의라는 걸 해요. 근데 증례회의에 가보면 얼마나 의술이 아직 못하느냐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어요. 서울대학도 그렇고 무슨 큰 대학병원들이 다 한결같이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저녁 6시가 되면 2시간씩 정도 내려와가지고 그 큰 대강당에서 회의를 해요. 근데 그걸 증례회의를 한다는 거는 어떤 환자를 사례를 꺼내놓고 그거를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회의하는 데서 가보면 여러분들도 가볼 수 있어요. 그 고려대나 서울대 가면 그 주치의가 자기가 지금 병동에 어떤 환자가 있잖아요. 근데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 데이터 중에는 초음파 뭐 그다음에 뭐 약 먹어서 그 수치들 변화하는 거 뭐 그다음에 동영상으로 찍은 무슨 CT 뭐 별거 다 가져와. 그거야말로 정말 옴니버스한 데이터죠. 그걸 스크린에다가 다 비치면서 설명한다고 주치. 내가 이렇게 돼서 이 환자가 이렇게 돼서 이날 이런 약을 투입을 했는데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가지고 내가 지금 열을 끌고 있다 이 환자를. 이걸 어떻게든지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이디어를 달라. 그럼 그 앞에 이제 과장들이 앉아 있어요. 내과 과장들이 쫙 있고 외과 과장도 앉아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의사들 앉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레지던트, 인턴 이렇게 가지고 한 강당에 앉아가지고 그 환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거기 보면 정말 딱해. 다 모른대. 이거 아는 사람 있냐 그러면 막 저기들 있어. 근데 제일 뒤에 있던 인턴이 손을 딱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 그럼 저는 모르겠어 무슨 말을 하는지. 근데 뭐라 그러면 앞에 있는 과장이나 늙은 의사들이 야 인마 앉아 시끄러. 그러면 얘는 이제 점수를 따야 되니까 아무 얘기나 해봐라 봐 자꾸. 또 앉으라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면서 회의를 하는데 결국은 결론이 잘 모르겠다. 공부하자고 가. 그러면 야 저걸 믿고 지금 저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는 정말 딱하게 생겼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수많은 정말 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그 환자의 상황을 지금 막 읽어드리는데 서버에 까지 다 있죠. 병원에 가.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좀 더 낮게 이제 고쳐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하면은 이런 거 데이터 엔트리는 되도록 안 하게 해주고 환자 케어만 집중하게 해주고 또 사람, 그러니까 환자를 더 터치하는 사람과 면대면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하다못해 위로만이라도 해주는 그런 순간을 더 늘려야 되겠고 짜간 매뉴얼은 줄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환자하고 이런 치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 일에 좀 몰두하게끔 우리가 해줘야 되겠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칠드런스 호스피탈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건데 거기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자꾸 잘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줄일 수 있었다. 다시 말해서 케어를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첫째 한 가지 이게 디지털 프로세스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처음에 이게 무슨 오토메이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오토메이션 하는 게 사실 이런 거죠. 이렇게 할 일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했다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프로세스를 오토메이션 했다는 게 이거를 갖고 이 사람이 뭔가를 했겠죠. 정리도 하고 뭐 분석도 하고 뭐 했어. 그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뭔가 기계에다 넣어서 기계가 이제 분석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상당히 뭐랄까 시간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이렇게 그냥 처리해서 분석하는 거를 어떻게 프로세스에 걸어가지고 이제 서버로 돌리던 그런 생각까지 이제 우리가 한 건데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말고 우리는 앞으로 뭐를 더 해야 되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이게 병원이라 그러면 이 많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지금 뭐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데 지금 고작 해야 우리가 환자 중심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들어가서 이 환자 의사가 해피해진다든지 거꾸로 사실은 의사가 해피해져요. 왜? 데이터가 많이 들어오면 의사가 자기가 처방을 잘할 수 있잖아요. 지금 길거리 의사들이 제일 딱한 게 이런 거예요. 길거리 의사들이 지금 우리 의료법이 길거리 의사들이 1년에 2주간 다시 재교육을 받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길거리 내과 의사들이 그 2주 가면 환자 다 뺏기잖아요. 갑자기 2주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안 가지. 그래서 누가 가겠어요? 사무장이라는 사람이 가요. 사무는 캡틴이 있거든. 사무장이 가서 전문의 교육하는 걸 듣고 와. 그 사람이 뭔 도움이 되겠어 환자한테. 그러니까 길거리 의사는 전문의 딴 실력을 갖고 40년 동안을 하는 거야. 내과 의사라고 치면. 그러니까 40년 전 진료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치과 같은 데도 웃기는 게 이제 임플란트 이렇게 하는 거 많이 사고가 나잖아요. 그죠?
그 임플란트 하는 그 치과들이 왜 사고가 나냐면 나이가 지금 50 넘어가는 사람들은 임플란트라는 단어를 전문의 딸 때 들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플란트는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임플란트 기계 파는 데서 오라 간다고 공짜로. 일주일 교육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트레이닝 코스가 있어요. 그걸 받아갖고 와야 되는데 그러다 하면 이제 시술을 해가지고 그 부속을 쓰면서 박아주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처럼 미국에 갔잖아요. 얘 일주일을 고민하는 게 아깝잖아요. 이제 라스베가스도 가봐야 되고 뭐 샌프란시스코도 가봐야 되는데 그래서 2시간 평균 참석한데 일주일 받아야 되는 거라 2시간 딱 보고 아 이렇게 드릴 받고 이렇게 구멍 뚫러서 나서 조이는 거 그것만 알아갖고 와가지고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한테 시술을 하니까 사고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임플란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임플란트가 제일 중요한 게 위험한 게 신경을 찌르면 드릴을 뚫다가 그러면 이 전체를 다 뽑아야 돼. 그다음 이 신경이 다 이렇게 돼가지고 뽑아. 이게 절대로 그 임플란트 하는 거 철칙은 이는 뽑으면 안 된다. 자, 망가져. 썩더라도 있어야 된다. 이게 철칙이라고 하더라고 의사들이. 대형 병원 치과 의사들. 근데 작은 병원에 가면 막 드릴 뚫쳐가지. 그거 하면 안 되고 정말로 이가 바빠지고. 제가 좀 시간이 좀 그래서 웃기는 얘기인데 이 공항에서 어떤 이런 조그만 그 셔틀 버스가 있잖아요. 내리면 타고 이렇게 비행기에서 저 포트로 가는 거기 이제 김포에 탔는데 그 사람이 얼마 전이에요. 한 7, 8년 전에 이렇게 이제 그 속에 이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앉아 있는데 좁은데 한 사람이 내가 임플란트 오늘 해야 되겠다. 뭐 돌아가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가 야, 절대 하지 마. 그래서 왜 하지 말라. 내 배줄까? 이렇게 틀리를 나이도 한 40도 안 된 사람 같아. 이렇게 그래서 야 그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위를 뚫다가 신경을 푹 찔러가지고 이게 다 망가졌대. 그래서 이거 틀리를 여러분 주의해라. 그래서 그 2시간 배워갖고 왔으니 이게 실력이 되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들 차례차례 오면 여러분들 데리고 임상 그거를 하는 거지. 임상 그거라. 근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아서 진짜 주의해야 돼. 오래되고 경험이 많은 병원을 찾아가야 돼요. 진짜 이 눈 감는 거 있잖아요. 라식이라는 그 라식이라는 거 말고 그 앞에 무슨 기계가 있었죠. 그 라식 전에 시술 방법. 엑시마인가 뭐 있었어요. 엑시마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라식이 나오고 라섹이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 엑시마라는 게 처음 나왔을 때 압구정동에 기계를 사왔을 거 아니에요. 한 사람이 안과에서. 그걸 딱 미국 병원도 쓰지 않는 기계를 미리 사온 거야. FDA 승인 떨어지자마자 사온 거야. 이게 합법은 합법이지. 따서요. 근데 여기를 싹 깎고 여기 싹 깎으면 150만 원씩 받았대요. 그게 이게 싹 깎으면 300만 원이래. 그래서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하고 어떻게 우연히 만나서 술 먹다가 얘기를 했는데 딴 사람들하고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 준 돈 찍어내는 기계라 그러더라고. 10분에 300만 원씩 버는 거야. 싹 300만 원. 돈 찍어내는 기계보다 더 빠르지. 2만 원짜리보다. 싹. 그래가지고 돈을 맞아. 자기가 밤새워서 이걸 막 샜다는 거야. 자기 집사람하고. 그때 이제 나하고 술을 먹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그러더니 어느 날 그 안과가 없어졌어. 그래서 왜 없어졌냐 봤더니 그것도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을 읽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무슨 괌인가 어디에 뭐 부동산 좋은 게 있다 그래서 투다가 홀라가 까먹었다는 이거 없어졌다. 근데 그게 이렇게 싹싹 깎으니까 2,000명 깎았을 때 미국에서 그 기계 제조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조회사에서 그 2,000명 그 데이터를 다시 달라 그래서 그걸 줬더니 또 돈을 주더래 자기한테 고맙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 돈이 막 넘치고 막 그래. 여러분들 그 절대로 처음 뭐 하는데 가지 마세요. 처음 뭐 하는 건 리스크가 많은 거죠.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현대 건설에서 무슨
신공법 터널 착공 이렇게 써 있으면 절대 가면 안 돼. 거기. 그거 한번 해보는 거야. 여기 잘못해서 다이너마이트 터지면 그냥 와르르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우리. 절대로 새로운 거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다 지나간 거예요. 자관 이건 딴 얘기고. 이런 의사들이 지금 그런 데이터들을 이렇게 많이 수집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기가 더 좋은 진료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데 쓸 수 있겠죠. 교육도 마찬가지죠. 의대에서 교육을 할 때도 그런 자료가 이렇게 실제로 막 날라 들어오면 요즘 뭐 라식을 한 사람들이 눈이 어떻게 뭐 밤에 운전을 할 때 세계 번짐이 나온다. 또 비세. 뭐 이런 등등의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인슈런스 회사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으면 그거에 상응하는 보험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일에 가니까 독일은 보험이 뭐가 시작됐냐면 자동차에다 블랙박스를 달래 말래 보험회사에서 처음 가입할 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블랙박스를 단다. 그럼 거기다 블랙박스 보험회사 블랙박스를 달아줘요. 그럼 그리고 이제 얼마 만에 이제 측정을 하겠죠. 6개월에 한 번씩. 그래서 그걸 측정을 해가지고 그걸 딱 맞으면 왜냐면 얌전히 운전하는 사람 있잖아요. 딱 신호대가면 붕가 쓸 때도 붕 볼 때도 살살 돌고 이런 사람이 하고 이렇게 무슨 스포츠카 같이 모으는 사람 있잖아요. 와! 팍!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보험료를 똑같이 내냐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똑같이 내잖아요. 그게 안 된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딱 뜯어오고 평균 속도 얼마, 신호가 떨어졌을 때 가는 속도 얼마, 브레이크 밟는 속도 얼마.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거의 레벨에 의해서 보험료를 내게 해주는 보험회사가 있어요. 독일에, 유럽에. 그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서 만든 것들이다. 땡스를. 그래서 사물을 연계해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게 뭐 딴 사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러한 우리 스스로의 프로세스를 디지털하는 데도 도움을 줄 거다. 꼭 회사의 디지털 프로세스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령해서 이 신호등 같은 게 이렇게 찌그러졌다. 찌그러지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스톱 사인이 이렇게 찌그러졌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지나간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걸 사진으로 딱 찍어서 구청으로 딱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구청에서 이제 와서 딱 세워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들 리오드가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집으로 재활용 봉투가 도착이 된다. 구청에서 맞추는. 그거 다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사람들이 안 해. 그냥 지나간다. 그게 이 사람 심리학인 것 같아요. 이 고속도로에 매트레스를 일부러 심리학자가 하나 떨어뜨려 놨어요. 고속도로에다가. 그러면 차가 막 그것 때문에 밀렸을 거 아니야. 무슨 사고 난 것 같이 막 밀렸어.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가 내려서 이렇게 치우고 가면 다시 원활해질 텐데 절대 안 한다는 거지. 한 3시간 지날 때까지 야 나도 억울하다. 나도 기다렸다가 이거 뭔데 이제 난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막 한다는 거지 뭐가. 자, 이 기계가 미국 달러로 50만 불 한대요. 이거 굉장히 비싸죠. 한 5억 대나 봐. 이거 있잖아요. 추수한 거. 근데 이걸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필링이 생겨요? 비싼 기계구나. 여러분들 IT한 눈으로 딱 보는 순간 돈이다 보여야 된다.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 이게 뭐냐면 그래서 돈 버는 회사도. 그래서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게 뭐냐면 이렇게 PC에 돌아갈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야. 그래서 이게 50만 불짜리들이 많이 막 달리고 있을 거 아니야 지금 평야를 경작지를.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해줄 건가 하는 이야기들이 여기다. 기계가 지금 어디에 있나 이거를 가르쳐주고. 왜냐면 이걸 빌려서도 쓰는 사람 있잖아. 다 빌려서 쓰지 50만 불짜리를 어떻게 쓰겠어. 기계가 어디에 있고 기계가 지금 어디로 어느 트랙으로 달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계의 메인테넌스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기계 중에서 이 가스 소비가 큰 놈이 있고 적은 놈이 있는데 그놈들이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기계들이 얼마만큼 하루에 작동하고 있는지 뭐 이런 등등을 모두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솔루션을 만들었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번대 실제로. 그래서 이게 실제로 기계들을 이렇게 가장 빠르게 변화시키면서 추수를 할 수 있게끔 하면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보면 돈이다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디시전하는 프로세스가 전편이 있다고 그랬는데, 디시전하는 프로세스에서 앞에 있는 전단은 주로 이런 노란 색깔, 그 다음에 이 중간에 있는 건 빨간 색깔,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실제로 하는 그 행위들인데, 이 행위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들이 이렇게 지금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가 이제 보다 부가가치 높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뭐 물건을 팔아도 마찬가지고 솔루션을 팔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고객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거 누가 우리의 고객이구나.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많은 그림이 있는데 안 보이는데 왜 안 보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고객을 많이 펼쳐나가려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고객만이 고객이 아니잖아요. 고객 주변에 고객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된다. 그걸 찾는데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프로세스 자체를 자꾸 디지털화 시키면 이쪽 디지털화된 프로세스가 저쪽 가서 붙고, 이쪽에 있던 게 저쪽 가서 붙어가지고 고객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좀 단편적인 예인데, 지금 이 아줌마가 지금 어떤 방이 좀 무리세가지고 자기 가방 안 있는데 방이 좀 무리세서 벽에 얼룩이 졌으니까 이 얼룩 진 거를 이제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근데 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그 시스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이거 리페인트 하려면 뭐가 좋겠나, 이런 거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옆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세탁기가 있는데, 세탁기가 지금 이 세탁기 용제가 지금 떨어져서 없는 거야. 그래서 세탁기 용제를 지금 넣어달라는 자동 시그널이 온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이것도 이거지만 빨리 이제 어떤 데를 찾아서 어떤 데 페인트를 빨리 사갖고 어떤 양만큼 사갖고 빨리 칠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지금 어디선가 지금 정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지금 디지털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 디터전트를 어떻게 하면 사겠느냐 하는 거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더군다나 더 진척이 되면, 지금 너가 주문했다 치면 너가 지금 주문한 페인트가 지금 어디에 오고 있는지 그것도 이제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건상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는 삶이니까, 이 삶의 프로세스 속에서 지금 이 세탁기 문제가 어떻게 오더가 나가고 들어가고 하는 걸 다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뭐가 되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이 방 안에서 일들을 다 뭐랄까 서비스하는 아이템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히 그냥 페인트 산다, 또 용제 사러 간다, 이렇게 될 일들을 이제 수많은 아이템으로 세분시켜 줄 수 있고, 그 세분시켜 준 거를 각각 우리가 뭐랄까 이 비즈니스화 시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아까 얘기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이런 모멘트에 이 세 가지가 지금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사람, 비즈니스, 띵, 이것이 이제 인터랙션이 일어나는데, 이 인터랙션이 일어난 거를 결국은 이런 집합적인 서비스를 우리가 하긴 하는데, 이걸 잘 보면 이게 디지털화되어 있으면 각각 루트들이 다 달라지면서, 아까 뭐 세탁 용제 달라지고 뭐 페인트 달라지는 것처럼 각각 이것이 루트가 달라지면서 수많은 솔루션 비즈니스가 탄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비즈니스가 상당히 한 사람으로 보면 상당히 작은 거지만, 이 스스로가 보면 상당히 큰 비즈니스죠. 총수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런 서비스를 자꾸 잘하고 이러려면 표준화를 해야 된다. 뭐든지 이 프로세스가 표준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이제부터 생각해야 되는 건, 이게 차별화해야 되는 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보기에는 스티브 잡스가 얘기한 think different.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많은 대량 생산의 어떤 체제를 갖춰가지고 표준화를 통해가지고 지금 이 시점에 왔는데, 이제부터 중요한 거는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바로 이제 think different를 요구하는 거다. 이게 variation을 요구하는 거다. 그럼 이걸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표준화하고 차별화했다 이렇게 보면, 표준화한 거는 뭐냐면 주로 자동화했다는 걸 의미하고, 차별화했다는 건 뭐냐? 이것이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화해서 지금까지 뭐 이렇게 IT를 통해 가지고 자꾸 노력했던 모든 일들은 스탠다드를 만드는 데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준화 작업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근데 이제부터 부가가치 있는 일들은 뭐냐? 뭐 다 같이 차별화 작업에 나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차별화한다는 게 뭐냐 하는 건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서비스들을 과연 얼마만큼 다르게 프로세스를 다르게 잡아주느냐 하는 거가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동화를 넘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한다는 거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다. 사람들의 그 피지컬한 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그냥 간단한 일이었다고 생각하면, 이제 이쪽에서 디지털라이제이션 한다는 거는 이 피지컬한 게 아니라 멘탈한 데까지도 가가지고 이 멘탈한 거를 어떻게 더 증강시켜 주느냐 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 부가가치는 어디가 당연히 많겠어요? 앞으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가 더 많을 것이다. 그래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오토메이션의 더 초월한 개념으로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변화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 변화한다는 게 뭐냐? 이 기회를 잡는 거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 지금까지는 자동화 같은 거가 뭐라고 보냐면, 이 자꾸 이 기계를 써가지고 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사람과 기계가 같이 뭐를 해보는 게 좋지 않냐는, 기계하고 같이 달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때 이제 진정한 일이 생기지 않겠냐 하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 장인데요.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강조할 수 있는 것은 결론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이 오토메이션 시킨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라이제이션 시킨다는 것을 무슨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방금 얘기한 것처럼 표준화, 스탠다드를 자꾸 만들어내가는 그 표준화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뭔가 차별화 작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 차별화 작업을 할 수 있는 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프로세스를 디지털라이즈 시켰다는 것은 최초에 그냥 우리가 생각한 종이를 없애는 작업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사람의 일을 더 어떻게 하면 증강시켜 줄까? 아까 멘탈 쪽에 얘기도 했는데, 사람의 멘탈적인 파트, 피지컬을 넘어서 멘탈적인 파트를 어떻게 더 증강시켜 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는 사람과 기계가 같이 가는 거다 이게. 그것이 이제 IoT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기계에 반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기계하고 같이 가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프로세스를 디지털화시키는 큰 축이 되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다시 반복되는 얘기긴 하지만, 앞으로 이 BPM 같은 거가, BPM,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까지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어떻게 하면 더 이렇게 잘 조작해서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중복 없이 뭐 효율적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거로 많이 해석을 했는데, 이제 디지털 프로세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그거는 된 거다. 이게 표준화로 그만큼 했습니다. 표준화로 된 거고, 이제 그걸 차별화한다 하는 거는, 디지털 프로세스라는 차별화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이거를 이 영역을 넘어서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기 시작하고, 그렇잖아요. 프로세스가 다른 프로세스도 있을 테니까 그거하고 연결이 되고, 그 연결된 프로세스를 과연 어떻게 디지털 시켜가지고 차별화 시켜주느냐, 그러니까 있지 않은 일을 만들어 주느냐 하는 거예요.
뭐 아까 좀 너무 짧은 얘기는 했지만 벽이 얼룩져서 페인트하는 일이 그 가만 놔두면 페인트하는 일로만 끝났겠죠. 표준화돼서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하고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 우리가 이걸 좀 더 보니까 그 아줌마가 주문해서 페인트 사서 칠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거가 딴 거하고 디지털라이즈가 돼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가 그러면 세탁 용지하고도 그게 물려 있을 수 있고 또 이게 더 나가면 그 페인터를 딜리버리하는 그 차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게임으로 자꾸 확산돼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고객이 아니라 앞으로 고객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모든 고객들을 우리 고객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디지털 비즈니스가 우리 같은 굿모닝 회사에서도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가지고 어떤 솔루션이나 뭐 VM웨어도 마찬가지인데 이걸 팔 때 회사 속으로만 들여다보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비용 절감하고 이렇게 잘 돌아가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회사 위의 경지에서 보면 이것이 네트워크로 이루어져 있는 그 이해관계에 있는 조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사가. 그거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아울러서 이거를 해석해 줄 수 있는지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게 이 디지털 프로세스를 우리가 생각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확대되는 고객의 정의다. 거기까지 오늘 하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 그리고